끝으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무영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통일안보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최소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억제용, 방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벗어던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던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무의로 그칠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보가 취약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조정행정과 생활정치, 교육행정을 펼치는 곳이라 해도 안보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총칼을 든 군인들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안보 관련 업무 추진 사태를 살펴본 결과 통일교육사업과 탈북민 지원사업 등 여러 건의 추진 실적은 있었으나 안보교육 사업이나 행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에 사회과목 1학년 2학기 중 1시간, 역사과목에서 3학년 2학기 중 1시간, 도덕과목 3학년 2학기 중 6시간으로 통일과 북한 이해 등 교육과정은 일부 있으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과서 부분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만 통일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국채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야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것이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통일안보 교육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예.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 다르겠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평화 통일을 좀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뭐 평화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북한은 아무래도 좀
현상주의적인 뭐 체제 유지라고 할까 뭐 이렇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25분 질문 시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저 교육감님께서는 안보와 통일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분리되지 않겠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은 안보를 강조할 것인가 또는 통일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지금까지 77년간 하루도 변하지 않고 있는 대남 적화 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 통일 교육이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통일 교육에 있어서 안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통일안보 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10월 24일 통일안보 교육 관련 교육청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실로 온 평화통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참여자 수가 너무 적다. 예. 또 그래서 학교와 상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 또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통일 안보관 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역량 강화 핵심 리더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이걸 또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참여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통일 안보관이 명확해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 고작 1, 2%에 해당하는 서울 전체에서 25개 학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교육청에서 과연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가슴 아픈 지적은 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평화감수성, 통일공감대 등의 그 교육만이 언급되어 있고 안보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보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유평화 통일과 안보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안보 간 확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그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 그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하니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의회와 협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의회에 대한 보고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전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 질의하시면서 이제 요 자료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준비를 이미 답변 그거는 준비를 하면서요. 예. 10월 24일 날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예, 예. 그 부분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하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지금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예. 또 교육청의 그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 교육청 산하 관계 직원들이
예. 교육청 수장이신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 업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예, 볼 수 그렇진 없습니다. 않을 것 같고 주로 이제 교육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다른 위원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매번 사안이 많으니까 덜 보고하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예. 교육감님께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예, 예, 예. 여기서 저희들 업무 보고 후에 사업 추가라든지 예성 편성 이런 부분을 주문한 게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예.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그 최근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전술핵 실전 배치에 이어서 끊임없이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면서 우리나라 안보 환경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제와 오늘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의 생존권이 지극히 지금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자유월남이 1975년도에 폐망한 이래 현재 국민 평균 연령이 32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일교육은 설마 전쟁은 일어나겠는가라는 자기 환상 속에서 막연히 통일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족 공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별개이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의 당위성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데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판문점이나 DMZ, 천안한 점시간, 전쟁기념관, 현장 견학 등을 자주 추진하는 것도 방학 때나 뭐 주말 등등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공부에만 집중한 학생들이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그 감각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통일과 북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원활한 통일 안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나 교사들에게 배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논하려면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현 시점에서 왜 안보가 중요하며 통일의 지향점과 이익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과 제가 주문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그 정책들은 결국은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시고 통일안보 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통일안보 지원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 저희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안보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그거 지난번에 보고한 거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자전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공공공사를 전담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준공이 완료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율곡로 창경궁합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월드컵 대교 건설공사,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간 약 70여 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총 15건인데요. 이 중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설계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15건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가 무려 1조 449억 원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설계 변경으로 추가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업을 살펴보면요, 율곡로 창경궁합 도로구조 개선공사에서 15회 설계 변경으로 약 10년간의 공기 연장과 387억 원 공사비 증액,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에서 5년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1,502억 원 공사비 증액, 월드컵 대교 건설공사에서 15회 설계 변경으로 약 8년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1,694억 원 증액,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설계 변경이 209는 21회 9년, 309는 23회 10년 연기에 증액된 공사비는 무려 3,1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신림봉천터널, 천호대로 확장,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등등 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5건 대형 공사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서울 서부권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2010년 3월에 착공했던 월드컵 대교가 착공한 지 1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실제 월드컵 대교 공사 기간인 11년 5개월은 역대 한강교량의 공사 기간 중에서 가장 길 뿐이 아니라 한강교량의 평균 공사 기간이 4년에서 6년인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세간에서는 월드컵 대교는 티스푼 공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월드컵 대교의 경우에 개통이 이렇게나 지연되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 일단 전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시의 의지 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지가 결여되었다. 물론 이제 그 의지 부족과 함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적인 현상이겠죠. 그렇겠죠. 어쨌거나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 변동률까지 감안한 배상 개념의 또 추가 지출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그런 추가 비용이 일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는 안양천 연결 램프 공사로 인해 실제적인 완벽한 준공까지는 아직까지도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드컵 대교 건설 공사를 비롯한 10억 건의 대형 공사는 설계 변경으로 이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를 뭐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난 공사장들의 주된 사유를 보니까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등등 또 주민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유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불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월드컵 대교와 함께 다른 공사장들이 공사 지연이 된 사유가 설계 변경이 이제 가장 큰 사유인데, 이 사유가 보면 이런 공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로 인한 재설계, 그리고 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 뭐 뒤늦게 발견된 지작물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공공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뭐 이런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15개 공사장마다 평균 20차례에 걸치는 설계 변경과 토탈 1조 원이 넘는 그런 정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작물을 비롯해서 예측 외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은 지난 10일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속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에서 제가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처음에 드릴게요. 설계를 할 때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걸 그러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설계합니까?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전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안 해요? 예비 타당성은 경제성에 대한 문제고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점이랄지 환기구 위치, 바람 방향, 진출입구, 그다음에 기존에 이용한 도로 이런 것까지 다 설계해서 반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뭐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설계에 다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실시하는 공공공사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아니 저분은 아주 당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뭐 앞으로는 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맞는 내용이고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굉장히 긴 대화가 앞뒤로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아까 받았는데요. 아마 한 군데만 딱 잘라낸 그 장면을 보니까 아니 그 앞뒤의 내용은 이거와 관련된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예. 그래서 예. 그게 뭐 옳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상당한 경론이 오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이. 아니 필요하시면 예, 제가 풀 영상을 내가 시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일지라도 저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내용적으로 보아도 예상될 수 있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이라든가 대충 어떤 시공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저항이 올지 사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최대한 반영해서 미리 고민에 반영하겠다, 설계에 반영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공공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것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들이 그 풀뿌리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고, 또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의 독선과 행정 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 시민들의 민원으로 설계 변경도 발생을 하고 또 지작물도 발생을 하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그 시설물이 가지는 의미와 과거에 그와 유사한 시설물이 설치될 때에 제기됐던 민원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융통성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하는 게 아마 사후에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생기는 추가적인 공사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워낙 1,000만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전기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지하에 지작물들이 100% 정확하게 지하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도 아마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지작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15개 공사를 보니까 공사들마다 지연된 사유가 다 다릅니다. 유형화해서 미리 의견을 못 들은 걸로 분류되는 게 한 절반, 그 다음에 중간에 지작물 같은 예상 외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게 한 4분의 1 정도, 또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게 또 한 나머지 4분의 1, 이 정도로 대별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반드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의 의지 부족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공사기간이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못해서 기한 없이 늘어지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물가 변동 정액 부분도 이번에 제가 도기본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과다한 공사 계약 금액 정액 조정 실태에 대한 점검 활동을 현행 우리 서울시 시스템상의 기술심사 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63개 기관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도록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려 22개 기관이나 점검도 하지 않았고 또 점검 내용도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또한 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정액 부분도 제가 이 15개 공사장만 대강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1조 449억 원 중에서
2,287억 원이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이더라고요. 한 2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문제는 저희들 모두가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간과해왔던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 변동 증액분이 일상적인 공기 연장에 따른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시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또 여타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질의하고 질문드린 내용과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답변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설계 당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공업체와 당초 계약했던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추후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부 공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공사 추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좀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멈춰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런 설계 당시 반영을 하지 못한 민원이나 지작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정액이 공사비가 더 발생했지만 이 12년 동안에 1조가 넘는 이런 시민 아무도 이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모두 다시 한번 각색을 해가지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과 희망을 주고 삶의 일을 행하기에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